트럼프 행정부 1기가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출범부터 말이 많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그동안의 미국과 달랐다고 평가되지만 4년의 결과물을 보면 전임 대통령의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이 3개월도 안 남은 지금 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하면 미국의 모습이 달라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집권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미중 갈등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미국 외교 정책의 고립주의 전통은 그 뿌리가 매우 깊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부터 고립주의 찬양론자였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이임식에서 미국이 유럽에 관여하거나 동맹을 맺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없이 전쟁을 치르면서 대외적으로는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것도 미국의 오랜 외교 전략입니다. 1823년에는 먼로 독트린이 발표되었습니다. 아메리카는 유럽에 간섭하지 않겠다. 유럽도 아메리카에 간섭하지 말라는 주장이었습니다. 2017년 오바마 대통령의 과도한 대외 개입을 비판하며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미국이 맡은 역할에서 탈피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불확실성의 시대가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새로운 미국이 아닙니다. 그의 미국은 우리가 항상 보아왔던 원래의 미국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가장 먼저 드러난 것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탈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행정명령이었던 TPP 탈퇴는 미국이 다자주의 정책에서 철수하였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위기 이후 공들여 만든 TPP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협정을 주도한 미국이 탈퇴한 꼴입니다.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TPP가 추구했던 대미무역 흑자국으로부터 달러 회수, 달러 헤게모니 공고화라는 목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도 같은 목표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TPP라는 틀 자체가 절대적 중요성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TPP 탈퇴는 미국의 리더십 후퇴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TPP와 같은 다자주의 무역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달러 헤게모니 유지를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인식하였고 국가 안보 전략에 경제 안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리밸런싱과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방법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표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고립주의를 지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평가할 때 다자주의로부터 벗어나 미국 우선주의를 확립할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바마의 대외 전략과 트럼프의 그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방법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시아 중심이라는 미국의 전략에 있어 조금 더 공세적 노선을 채택한 것일 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아시아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연장선에서 달러 헤게모니 지키기 전략을 리브랜딩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미무역 흑자와 미국채 매입으로 달러를 많이 가져간 동아시아, 이 지역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고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부상은 여기에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아태 지역에서만큼은 강력한 개입을 유지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전임 대통령과 차별성을 강조하며 출범했지만 1기가 마무리되는 지금까지 큰 틀에서 그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기 미국 대통령 선출을 앞둔 시점에서 불확실성이 동아시아 지역을 감싸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책임을 중국에게 물으며 2020년 선거를 앞두고 대중국 강경 기조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을 따랐다는 점은 우리에게 2020년 미국 대선 이후의 세계 모습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까요? 혹은 민주당이 다시 백악관을 가져갈까요? 어느 쪽이든 미국의 달러 헤게모니 수성이라는 큰 방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